삶은 경쟁의 연속이다. 입시, 승진, 전철의 빈자리 하나까지 무엇이든 자리 수보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일상의 경쟁들은 자연의 경쟁 앞에서는 시시해진다. 이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이나 그럴듯한 대학 간판을 놓고 벌이는 그런 스케일의 싸움이 아니다. 자연의 생존 경쟁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건 싸움이다. 승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지만 낙오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닌 싸늘한 물질로 되돌아간다. 경쟁 중 최고의 경쟁이 바로 생존이다. 태평양 연어들은 알을 약 6,000개 낳지만 그중 성인기까지 생존하는 연어는 2마리에 불과하다. 약 3,000대 1의 경쟁률. 하지만 이건 예선에 불과하다. 결선에 오르면 다음 관문은 성공적인 짝짓기다. 이것이 생존 경쟁 최후의 목적지이다. 특히 수컷들의 경우 누구나 짝짓기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은 계속된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알파 수컷이라는 두목 녀석과 그가 거느리는 몇 참모들의 독재하에.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 침팬지 새끼 약 86%가 정권을 쥔 몇몇 녀석들의 자식이라고 한다. 수컷 소수가 마을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 권력의 변방에 있는 수컷들은 대장에게 도전하다 죽거나 추방당하고 일부는 짝짓기를 아예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 쓸쓸한 노후를 보낸다. 결국 수컷 침팬지 대부분은 평생 짝짓기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포유류들의 경우 이 수컷 대 암컷 비율이 3대7 정도까지 기운다. 거의 모든 암컷은 짝짓기 기회를 가졌지만 수컷의 경우 선택받은 일부만 후세에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 우리의 옛모습도 이와 비슷했다. 우리 조상의 남녀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1대2로 여자 비율이 높다. 인간의 경우 그나마 일부일처제라는 제도 덕분에 남녀 간 불균형이 최근 줄어든 것이다. 성비 불균형 때문에 남녀의 기질 차이가 발생한다. 여자는 안정지향적 전략을 택하고 남자는 매사모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최고가 못 되면 짝짓기에서 낙오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승부욕이 불탄다. 승부욕 있는 수컷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생존과 행복, 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행복감이 퍼져나오게 하는 우리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이다.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녀석과는 고기를 나눠 먹고 등의 깨알 같은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유전적 정보로 저장해 우리 뇌에 심어 놓았다. DNA 코드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 않는다.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간의 생존 기록서이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과는 맞지 않는 습성도 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과거 우리에게 중요했던 생존 장치가 이제 약보다 병이 된 것은 우리 뇌가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약 6,000년 전부터이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다.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이다. 우리는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우리의 동물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진화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다. 심리학의 최고 권위지에 실린 리버만과 동료들의 2011년도 연구 결과이다. 모든 문화에서 친인척 간 성관계는 금기시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근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생식 능력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혈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근친관계를 방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일종의 근친 감지 시스템을 동물들은 보유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 위 연구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대생들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문자나 전화를 하는지 분석해봤다. 여대생들의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와 그렇지 않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보니 딱 한 사람과의 통화 패턴이 달라졌다. 바로 그녀들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와 딸.
유구한 세월 동안 근친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이다. 그래서 가임기에 가까워질수록 여대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거리를 둔다. 가임기에는 통화 빈도와 시간을 줄이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정상 패턴으로 돌아간다. 가임기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를 경계하라고 경고 시스템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현상이다. 근친관계를 막는 첫 단계는 우선 상대와의 혈연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단서를 통해 이런 판단을 내릴까? 리버만과 동료들의 2003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단서는 유아기 때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형제라는 단순한 공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에서 형제가 아닌 남녀가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한다. 이들 중 성인이 되어 서로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서로의 뇌에서 너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 수상해 라는 경계의 신호가 켜진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르면 서로에 대한 성적 매력이 억제된다. 머리로는 혈연관계가 아님을 알지만 사랑의 화학 호르몬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해선 안 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러나 키부츠의 경우는 반대다. 사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랑이 안 된다.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 이성적 판단은 동물적으로 내려진 결정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 주변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이성 친구와 결혼한 경우가 있다면 자연의 흐름을 극복한 위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 캐비셔스와 동료들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빚과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동물적인 모습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이 가임기 때 아버지와 접촉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남자가 다른 수컷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리하게 카드를 긁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래서 완벽히 속는다. 자신은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세련되고 고결하고 기품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도 동물인데 이 동물은 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경험되어야만 성립되는 현상이고 그 누군가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체도 크게 달라진다.